첫 번째로는 비중 매매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는 가정하에요. 안정화가 됐으면 비중 매매가 들어갈 수 있죠. 불안정하면 비중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그 비중을 들어갔을 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20% 정도까지 실은 적은 좀 몇 번 있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특히 드물었어요. 원래 예전에 2016년 이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30% 정도의 이상의 비중 매매를 한 적이 꽤나 있어요. 꽤나 시장이 안정적인 구간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제가 최대 3종목까지 압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7월 10일에 그 3종목이 장중에 동시 상한가 3개 다 상한가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3종목으로 압축을 했는데 비중을 30%씩 3종목으로 압축을 했는데 그게 장중에 3개 다 동시 상한가가 들어갔었어요. 물론 하나는 찍고 턴해가지고 종가상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압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15%이긴 하지만 그때 그 당시 그때 한 종목을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거의 완전 바닥 구간에서 합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압축을 시켜드렸어요. 정말 지금 보면 아직도 그 가격은 오지 않아요. 당시 800원대 동양의 800원대였거든요. 다시 오지 않는 가격대인 바닥이에요. 그쵸? 지금으로 보면은 그 뒤로 5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격은 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 정도로 낮은 가격대에서 비중을 베팅을 시켜드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물론 주식은 100%는 없어요. 아무리 낮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당시 여기가 상한가였거든요. 7월 10일 이날. 그래도 최대한 비중을 실을 만한 의미가 있을 만한 구간에서 그 종목을 선별해 가지고 흐름 보면서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세 종목까지는 못 해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왜 지금은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인원과 그 우리가 통합적으로 자금이 많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 인원 자체의 크기도 있어요. 지금은 세 종목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다 수용하려면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는 가능해요. 목표는 지금의 절반 수준. 지금 절반보다 좀 더. 예를 들어 뭐 20종목이다. 그러면 10종목 이하로. 그 정도로 목표를 하고 일단 최대한 압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압축과 집중화가 들어갈 요게 전체적으로 비중 매매 압축과 집중화가 일단은 2020년도의 플랜입니다. 대신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팔 거예요. 원래 종목을 뭐 깊게 파서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압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겠죠. 원래는 바이오 솔루션이 조금 뭐 더디게 가준다면 일단 1차 타겟이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1차 타겟으로 얘를 잡고 좀 싸게 들어가서 잡고 먼저 그냥 얘는 비중이 30% 우리가 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3,3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떠버리고 기회를 안 주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은 스타트를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도 있고 물론 25,000원 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1월, 2월장부터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 1월장 목표는 1월장부터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보유한 종목을 힘을 더 실는 것을 먼저 우선시할 겁니다. 그래야 압축이 돼요. 그래야 압축이 되고 빠르게
정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은 수익 낸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미해결된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 이 올해 복귀할 때 기존에 수익 냈던 종목 그리고 뭐 손절했던 종목들 토탈 복귀를 하는 시간을 사실 갖고 싶지만 이게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하면은 좀 편해요. 근데 글로 하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1번과 2번을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일단 전략주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1번에 이어지는 겁니다. 전략주라는 게 생길 거예요. 비중을 실는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늘 이거 그냥 비중 실읍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된 전략적으로 준비된 종목들이겠죠 당연히. 제가 뭐 기업 탐방도 해보고 거기 관계자들도 만나볼 수 있고 뭐 충분히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알아볼 만큼 알아본 다음에 제가 원래 보는 기술적 분석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종목을 선별을 할 건데 그게 바로 전략이죠. 전략주를 할 건데 어떤 종목의 전략주가 대상이 되나,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타겟이 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략주,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주입니다. 대선주는 2년 전부터 반응이 와요. 보통은 2년 전부터 원래 대선주를 작업하는 그 자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은 이 대선주를 이미 2년 전부터 매집을 시작합니다. 한 1년간 매집을 해요. 보통은.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수량을 티 안 나게 모아낼 수가 있어요. 시기가 임박하면 티가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단기간에 매집을 하려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발생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급등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원하는 물량을 모으겠어요.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원하는 물량을 모으나요? 하루에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주철관을 모으고 싶다. 하루에 거래 47,000주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수로 내가 원하는 한 500만 주를 모을 거예요. 500만 주를 계획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수로 지금 단기간에 모을까요? 급등을 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급등을 시켜버리면 그들이 싸게 사고자 하는 원하는 가격도 포기해야 돼요. 원하는 가격대가 여긴데 정말 어렵게 모아야 돼. 다시 떨구고 막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종목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작업은 돈과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빠를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를 빵 발생시킬수록 시간은 짧아져요.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이 거래에서 단기 매매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는 구간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대선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너무나 그들 입장에선 뚜렷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주자 하나 잡고 이미 정치 분석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를 공략을 해요. 타겟을 잡고 1년 동안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500만 주를 모으고 싶으면 약 5만 주씩 100일을 모을 수도 있어요. 1년 200 거래일 동안 절반 정도, 25,000주씩 200일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서 정말 퍼펙트하게 매집이 될 수가 있어요. 티도 안 나고 시중의 물량을 빨아들이는 거지, 천천히. 물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체킹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대선주는 정말 천천히 몰래 매집하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대선주는 그래왔어요.
진짜 배기 대선주. 지금처럼 단기간에 폭발하는 그 아직 대선 시즌도 아닌데 그냥 미리 움직이고 하는 거는 단기거리밖에 안 돼요.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매집은 대선주에서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 이들이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 에너지는 언제 쓰냐면 진짜 임박했을 때 고점에서 써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티 안 나는 구간에서 포착을 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한 방에 우리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종목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면 작업 대상에서 뺏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금방 바꿔버립니다. 왜냐면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 방해를 했어. 그럼 지금까지 모은 거 포기해버리면 돼요. 지금까지 모은 거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걸 하면 돼요. 저거 누가 걸려버렸다. 누구한테 지금 걸렸네.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하자. 같은 성향을 가진 거 충분히 다른 거 찾아서 매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고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입장을 바꿔. 왜 우리도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목 우리가 한 100억 준비해가지고 작은 거 선택해가지고 비슷한 작업을 해보겠다. 응? 한 50억치 모아서 해보자 라고 계획을 했을 때 한 종목이 막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다시 나눠서 팔고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더 쉬워요. 한 방에 매집하면 그게 어려워요. 한 방에 단기간에 매집해버리면 올리면서 티를 다 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꺾어내려면 너무 그 주가가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요동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올렸다가 음봉으로 다 내리꽂고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현상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간을 두고 매집하는 종목들은 아직 수량이 다 안 채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다면 수량이 다 안 채워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모아줘야 됩니다. 천천히. 근데 그 모으는 게 물론 이 방법이 아닌 정치매매 대선주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핵심 종목은 천천히 들어가줘야 돼요. 핵심 종목은. 그게 진짜 백이 돈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에 2017년 대선을 준비하기 2년 전부터 우리들 제약을 그런 식으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외우고 계실 거예요. 2015년도에 이 구간이죠. 티 안 나요? 여기 보면 이 구간에서 거래가 별로 없어요. 딱 보면. 너무나 명백한 타겟이었잖아요. 그때는 대선 주자 하면은 그냥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가장 확률적으로 너무나 높은 확률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타겟이 명백했어요. 종목들이 서현탄메탈, 우리들 제약 시리즈, 우리들 휴브레인, 뭐 AMP, 약한 것까지 다 합쳐서 등등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어떤 쪽 섹터가 너무 뚜렷했다는 거예요. 인물이 너무 뚜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매집주를 정하기도 편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해요. 한 종목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사람 한 두세 명, 2명 내지 3명 내년도의 흐름을 좀 더 봐야겠죠. 왜 올해 항상 정치인들은 1월달에 얘기가 많습니다. 1월달에 말이 많아요. 잘 살펴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면 1월달에 얘기가 많아요. 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거든. 설날을 전후로 해서도 말이 많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총선까지 겹쳐 있어요. 얼마나 이 신년사나 신년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발언을 할까요? 정말 준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다 티가 날 거예요. 여기서 안철수도 내년 1월달에 1, 2월에 설날까지 해가지고 설이 2월인가요? 그럴 건데 설까지 해가지고 하는 말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갈 길이 다 드러나고 보여요.
그래서 1월 달에 이 총선을 앞둔 1월이니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잘 포착해가지고 두세 명을 선별을 해서 인원 그 사람에 대해 공략을 해야 될 걸 미리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전략이 안 바뀔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간에 흐름이 문제가 생기면 바꿀 겁니다만 천천히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가서 애초에 그냥 깔고 들어가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크겠죠.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매매할 시기는 또 아니에요. 대선이 2년도 넘게 남은 시기인데 2020년은 대선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았을 텐데 덜커덩 한 방에 잡고 2년 3년 기다리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획을 갖고 총선주라는 건 없어요. 대선주에 들어갈 겁니다. 2년 전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으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 먹을거리를 찾아야겠죠. 자, 바이오 중에 3상은 절대 안 됩니다. 3상 진행 중인 건 매집하면 안 돼요. 매집 절대로 안 돼요. 이건 그냥 이게 대박이 나더라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상 실패할 확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어떤 연구든 간에 현재로서는 3상에 성공할 확률은 정말 극히 희박해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기술 수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터진, 최근에 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간 사고 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3상이죠. 3상까지 갔다는 것은 1상, 2상을 통과해서 이미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라인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쵸? 사고는 3상에서 많이 터져요.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등등. 코오롱 시리즈, 코오롱 티슈즈는 뭐 그런 좀 다르지만 어쨌든 대형주에 이미 자리를 잡았던 바이오 종목에서 사고가 납니다. 즉 3상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집을 하는 종목은 절대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안 됩니다. 1상, 2상 라인에서 이제 그 연구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는 초기 단계에 있는 종목이 좋아요. 즉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종목들. 중소형주 라인에 있는데 1, 2년 뒤 혹은 2, 3년 뒤 대형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서 선별을 해줘야 되고, 그건 대체적으로 임상 1상 내지 2상입니다. 파이프라인 다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1상, 2상까지는 연구 인력이 충분해요. 1상, 2상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나름대로 성공을 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3상은 이 3상을 연구하는 인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해요. 3상 실패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대형주에서 3상으로 기대해서 올라갔던 게 실패하면 당연히 주가는 뚝 떨어지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거를 위에서부터 매집을 한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철저히 1상, 2상에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종목을 집중해줘야 돼요. 물론 단기나 스윙성으로 구간을 보고 그냥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는 들어가도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략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략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비중 매매, 전략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상, 2상에서 건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바이오 종목을 파이프라인과 다 비교해서 다 분석해서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고 임상 진행을 안 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냥 생필품을 팔고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는 종목도 포함되어 있고 후보 중에서는요. 그거는 바이오 제약의 모든 종목을 제가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분석해서 매칭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잡고 갈 예정인지 계획인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후보로만 보는 겁니다. 한 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해의 계획을 잡는 겁니다. 한 해. 그러니까 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시행하지는 않죠. 준비만 먼저 한다는 겁니다. 준비만. 그다음에 물론 여기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가장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라고 여기는 두 가지 섹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치매 쪽이었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책이 치매 쪽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좀 그쪽을 좀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치매 쪽이었다면, 혹은 수소차도 바이오라고 어떻게 크게 묶자면 수소차 쪽이었다면, 그것도 어쨌든 어떤 화학 쪽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탈모 치료 관련제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쪽에서 미래 먹거리가 크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섹터는, 이 두 가지 쪽은 종목이 크게 진행된 바가 없어요. 다 중소형주 라인에서 빌빌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말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종목을 외면했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 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보셨던 분은 제가 2차 전지를 고점부터 내려올 때 한동안 관심 안 가졌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2018년 여기 올라가서부터 단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어요. 그쵸? 이 2년 동안 2차 전지 섹터는 단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종목 진단할 종목 뭐 갖고 계신지 막 살펴볼 때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류가 너무 많았어요. 2차 전지 고점이 너무 많았어요. 안 됩니다. 파세요를 2년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죠.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안 됩니다 하는 종목들. 영진약품도 그런 종목이었죠.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천천히 우상향하고 올라오고 있지만 영진약품은 여기서부터 계속 안 됩니다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몇백 %를 영진약품을 봤었어요. 2016년도 사고 나서 2-3일 만에 시작했던 거 몇백 %를 봤던 이 영진약품 한 번 고점 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됩니다였어요. 그냥 내내 이거는 사실 3년간 안 됩니다였어요. 여기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러 해 저걸. 그 다음에 또 안 됩니다를 외쳤던 거 신라젠 다 아시죠? 신라젠 안 됩니다. 언제부터? 15만원 찍은 순간부터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뭔 20만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보유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종목들. 안 됩니다. 다 먹겠던 거죠. 또 뭐 있어요? 얘도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여기서 안 됩니다였고 여기서부터였죠. 이거는 물론 이건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근데 이미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뭐예요? 대형 바이오주들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거 한번 보고 나서부터 했어요.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이거 회복되는 동안 다른 종목은 더 많이 간 게 많을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류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2020년도에는 2차 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략주로서 활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게 아직 추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거래가 수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가 넘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뭐
내년도 한 1, 2월만 지내다 보면은 추세가 확인이 되겠죠?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간 외면했던 섹터라면 항상 한 종목이 관점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현성바이탈인데 지금 이름을 바꿨죠. 코썸바이오라고. 거의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아들 이름을 현성이라고 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농담삼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정도로 현성바이탈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 구간에서 집중 종목이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썸바이오로 바이오 작업을 하면 바이오 펄을 붙이면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 최대 주주 변경권 붙이고서 작업 한번 들어가고 지금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종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여기서부터는 끝. 이 종목 안 돼. 끝. M&A로 작업 한번 치고 이름 바꿔서 떨궈낼 종목이다. 한때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도 지금은 아예 외면하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때는 엄청 외면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최애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기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2년간 외면을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갖고 집중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략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안철수의 역할 또 좀 관심을 안철수가 이제 돌아와서 내년도에 돌아온다라는 일단 가정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결정난 게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복귀 가정하에 보안 섹터와 보안과 그냥 4차 산업을 통틀어 아우를 수 있는 쪽을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정책적으로 가장 그쪽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정치 뭐 지금은 뭐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복귀를 가정하고 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는 이제 그게 결정된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네 가지 쪽에서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윤곽은 잡아놓고 있고 좀 디테일한 걸 좀 잡고 우리도 시기를 좀 맞춰봐야 되고 우리도 지금 종목들이 어느 정도 현금화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니까 급등이 나오고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좀 맞춰보면서 투입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목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압축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은 해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매칭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략주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섹터 좀 디테일 대선주는 좀 클 수 있어도 먼저 사람부터 선별한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3상 안 되고 1, 2상이지만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근데 꼭 요게 아니라 지금 하나 더 설명드리도 안 썼죠. 임상과 무관하지만 꾸준한 매출을 보일 수 있는 바이오지만 매출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바이오가 있어요. 생필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화장품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차 전지 섹터 이제는 봐야 될 수 있는 바닥권에서 봐야 될 수 있는 종목 섹터고 네 번째로 안철수와 관련된 안철수가 복귀하고 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으로 전략주를 선별할 거고요. 종목은 제가 2,400개를 다 모두